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컵이 보이시죠?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 컵의 부피만큼이겠죠.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을 최대 수용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컵을 제주 사회로 가정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 컵에 가능한 많은 관광객과 인구를 담아오려 애써왔습니다. 아예 큰 컵으로 바꾸려 했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큰 컵으로 바꿨다 해도 이 컵에 구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해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제주 사회의 최대 수용력은 이 컵의 크기가 아니라 구멍이 놓인 위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제주 사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과 영리병원 갈등을 비롯해 비자림로 확산으로 불거진 도로 개발, 서울, 강남 못지않다는 교통 혼잡, 한계에 다다른 하수와 쓰레기 처리난, 여기에 제주 생명과도 같은 지하수 오염까지. 이 모든 현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컵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며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19년 제주사회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물 붓기만 계속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 구멍을 메우는 현명함을 선택할지, 이 시대, 이 장소에 사는 시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새해 첫 7시 오늘 제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불안한 점 없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장 끝나고 나서는 예전처럼 미임금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은 저희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불편한 점 없이 이제 신경 안 쓰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은 전부 제주도를 제외한 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7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노동 강도가 더 세지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8시간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설 소각장이 가동된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쓰레기가 한 2, 3년치 물량이 있는데요. 2, 3년 후에 여기가 폐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되는 소각장으로 고용 승계가 다른 소속이잖아요.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병원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병원에 일을 하면서 병원 소속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여유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규직이기 때문에서 좀 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같이 지금 옷가게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노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만큼 제주에서 노조라고 이야기하면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역인데요. 2019년에는 청년들 혹은 제주도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모든 알바생들이 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바라는 새해 제주의 소망을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제주 사회의 수용력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지난 10년 가까이 관광객 증감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제주시 연동 누에모루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 지금 관광객과 시민들 모습이 좀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리면서 그곳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누에모르 거리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한 회사의 이름을 따서 바오젠 거리로도 불렸던 이곳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였는데요.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 해 3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감하자 이 거리 또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하면서 이 거리 또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서 상점마다 불을 환히 밝히고 있고요. 또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상점 한 곳을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는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5년대 오픈해가지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점장 윤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안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줄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좀 어떻게 영업을 하실 걸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이벤트와 더 많은 메뉴 추가할 계획입니다. 좀 손님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죠? 네, 이 사드 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또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에모르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참 급증했을 때 원주민을 내쫓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기도 했었죠.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호황 이면에는 긴 그늘이 있었죠. 2014년 한 해에만 이곳의 임대료가 최대 10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시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들이 워낙 올라버리고 권리금이 굉장히 올라버리니까 가게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들이 가면 빌리겠죠. 네, 이렇게 임대료 폭등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일부 상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데요.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중국어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또 이 거리 길목 끝에는 저렇게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액세서리 상점들이 여러 곳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중국인들이 제주 도민보다도 많아지면서 점포 15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렇게 중국인의 취향을 반영한 업종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곳은 큰 격변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또 종업원 수는 줄여야 했고 또 이렇게 중국인 취향에 맞춰서 업종을 전환했던 상인들은 또다시 업종을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임대문이라든가 폐점이라고 써붙여놓은 상가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이곳 상가 연합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해 초부터는 관광객 통계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회장님? 예, 지난해 봄부터는 한꺼번에는 아니고 조금씩 눈에 보인다 했었고요. 또 가을부터는 10월 달부터는 폭이 조금 더 커져서 버스도 이제는 하나씩 단체 관광객 버스도 보이는구나 그 정도로 느꼈었습니다. 그건 작년 분위기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 예정상 올해 3월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서 우리 상인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그 희망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얼른 경기가 좋아져서 좀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경기가 좀 빨리 풀려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허리가 조금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 새해 소망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최대 수용력 그 이상으로 부응하던 이 거리는 아직도 빨간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현장 누에모르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제주 여론 읽기 코너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 이 제주방송총국이 지난 월요일부터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고 있죠. 제가 야심차게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무엇을 야심차게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그동안 지역 언론사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1년에 한두 번 여론조사하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7시 오늘 제주를 시작하면서 올해 5, 6주 간격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5, 6주 간격이면은 대략 그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올해 10번가량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는 네. 또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로 사실 모든 걸 결정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유권자의 여론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의 한계 또한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읽는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정기 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네, 아까 5, 6주 간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매번 한 800명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대통령, 그리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정기 여론조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지지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지역 현안을 기동성 있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현안인 경우 지속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여론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그 KBS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이 곧 제주 여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마지막 질문에 고정 패널을 참여하시겠느냐 이런 요청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KBS 여론조사에 고정적으로 참여할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정 패널이라고 하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패널을 구성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패널, KBS 여론조사의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건전한 여론조사 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원희룡 지사의 업무 수행 평가였는데요. 그렇죠. 보니까 긍정 평가가 41.5%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 정도면 높은 편 아닌가요? 이 긍정표가 45.1이면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사실 절반을 넘기지 못한 거죠. 네. 이럴 때 쓰는 유행어를 패러디하면요. 높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준비를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 하셨네요. 네. 이번에 다른 시도단체장을 함께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높다, 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에서 50%, 심지어 그 60%를 넘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50%선 붕괴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그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2%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도단체장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죠. 아무래도 전국 여론과 또 제주도민이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평가가 54.7% 그리고 부정평가가 42.4%죠. 그러니까 12.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최근에 보셨을 텐데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서 일제히 조사한 대통령 전국 지지도가 대부분 50% 이하로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제주 지역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4.3 위령제 참석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등반설 등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각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제주가 아무리 정당보다 괜당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정당 지지도 분석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제주만의 독특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좀 지지도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정의당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 녹색당의 약진도 눈에 띄니다. 바른미래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4, 5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민주당을 진보 진영으로 분류한다면 거의 절반이 진보 지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4.5%나 됩니다. 이거는
정치 냉소층 그리고 샤이 보수층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다 보니 부끄러워서 자신의 지지 성향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샤이 보수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역 현안에서도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물어봤죠? 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찬성 비율과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공론조사까지 거쳤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안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제2공항 결과였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의혹과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상 밖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점 재검토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국토부와 제주도의 현재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 답은 24.5%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예정지인 성산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엔 2공항 개발 지역 범위와 공항시설 배치, 운영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들을 담을 예정으로 6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되는 행보여서 앞으로 여론의 역풍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2공항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볼 만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만 제기하고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서 현재 행정시 2개를 4개로 나누고 의회 없이 행정시장만 선거로 뽑는 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재의 단일 행정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의회에 있는 기초자치 부활, 읍면동 자치권 부여 이런 순입니다. 이 결과는 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현행 특별자치도 유지가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현행 체제를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단일 행정체제에 대해 그만큼 불만이 크다는 거고요. 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년째 논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쟁점을 모르거나 결론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전문가 몇 사람이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수기형 공론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 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 여론 읽기 중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죠. 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전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만 19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8.3%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여론 읽기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손보련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시청자 박인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주변 강정천에서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뭔가 이상하죠?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말이죠. 이 제보해 주신 시청자는 평소 정화 활동을 한다는 해군의 실상이 이렇다며 다른 곳 쓰레기를 버려서 연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군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해군은 다른 곳 쓰레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정화 활동을 했고 사진 촬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상식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 하지만 지금도 알 듯 모를 듯한 영리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병원이란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이 수익을 내기에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비영리병원이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를 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국내 영리병원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를 풀어줬고 지난달 제주도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던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늘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면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초부터 제주도청 앞 차로가 제주도정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국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300여 명이 제주로 집결해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원희룡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제주도청에 들어서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1시간 가까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서한을 제주도에 전달하고 거리 행진을 이어가며 앞으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청와대 시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개설 반대 여론을 모아가고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다음 주부터 촛불 집회를 열고 영리병원 개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 소환 운동 등을 포함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오는 3월 초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녹지 측으로부터 공식 개원일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시작했습니다만 KBS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공동목장의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의 공동목장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중산간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동목장입니다. 아직도 말 100여 마리와 소 20여 마리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을 운영하는 조합은 2년 전 총회에서 목장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조합원 40명이 모두 고령에다가 4, 5년 전부터 재산세는 오르고 방목 임대 비용은 제자리여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던 분배금도 없다 보니 이제 나이 드신 조합원들이 팔았으면 해서 이처럼 목축업의 쇠퇴와 비용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공동목장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40년대 120곳이 넘었던 제주의 공동목장은 2000년대 들어 74곳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개발붐이 본격화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도 사파리월드 사업을 추진 중인 구자읍 동복리를 비롯해 남아있는 51곳 가운데 7곳이 매각을 결정했거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장을 팔려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매각을 통한 조합원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령의 조합원이 많은 목장이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죽은 돈으로 달라 이거죠. 젊으신 조합원들은 그건 반대하는데 그 나이 드신 조합원들이 찬성 막 하더라고요 그때. 최근인 지난 2017년에도 제주시 용강 공동목장이 중국 자본에 매각되고 한림읍 대림 공동목장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팔리는 등 매각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집중호우 때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성산 지역 유지가 각종 개발에 밀려 크게 줄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부터 5달 동안 성산읍 일대를 조사한 결과 고성리와 오조리 등 3개 마을에서 지목상 109곳의 유지를 확인했지만 35곳은 개발 과정에서 매립돼 건물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까지 제주시 화북동 21만 6천 제곱미터의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공사가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치고 이달 안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해 3월 기반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경찰 지휘부가 처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공식 참배했습니다.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어제 제주청 간부 전원과 함께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 청장은 4.3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유족의 마음이 위로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서보입니다. 네팔에서 온 19년 됐습니다. 와이프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게 됐어요. 제주도는 아름답고 사람들 친절하고 나중에 할머니들 제일 좋아요. 5일장 할머니들. 5일장 가면 할머니들 얘기하고 나중에 장난치고 나중에 이렇게 하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좋아요. 사람도 많이 오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순민양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 외국어 학습센터에서 지역 주민,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중국어 원어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좋죠. 자연 환경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깨끗함이나 차만 타면 20-30분이면 바로 바다 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힐링로 떠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정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은 1이고 나머지는 다 돼0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판때입니다. 한국에 저는 육가원입니다. 낚시대 땡기행 조금요. 준 땡기행 간시 많아. 한국 좋아요. 사람 한국 꼭 지준. 박항서군. 한국 돈 많이 했어요. chúc mừng năm mới. Naya Borsoko Subhakamana Sabailai. 祝大家在2019年身体健康、学习进步、工作顺利、心想事成，新年快乐！ 7시 오늘 제주에서 마련한 미니 토론 시간입니다. 풀뿌리 정치 토론이라고 코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의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화면 왼쪽에 구자헌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나오셨고요. 또 반대편에 김대원 정의당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구자헌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올해 제주 사회를 관통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구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19년 제주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갈등과 인내를 꼽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양상이 그 골이 좀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는 제2공항의 문제, 영리병원의 문제,
그리고 오라 개발 단지와 관련한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념의 대립,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와 그리고 의회와 도정이 대립하는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강정의 아픔을 경험했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그런 아픔을 최소화하고 도민 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9년은 특히나 그런 인내가 요구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9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갈등과 인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 위원장께서는 갈등과 인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으로부터 딱 100년 된 기해년 올해는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에 따뜻함이 비워지지 않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주도를 관통할 키워드로 제주다움을 뽑았습니다. 지금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우리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어리석음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제주 사회가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난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은 고통받고 그 개발 이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도민들의 삶은 점점 핍박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사회에 그런 제주다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어떤 천혜의 환경을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 위원장께서는 갈등 인내, 김 위원장께서는 제주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원희룡 지사가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꼭 해야 될 일은 지도자로서의 기본 덕목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 같은 경우도 찬반의 의견들이 많아서 공론화조사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번복을 했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올해 꼭 해야 될 일이 또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개발 허가입니다. 개발 허가. 네, 지금 작년에 이슈가 됐던 신화령 금수산장, 또 오라 관광단지, 사파리 월드 등 수많은 지금 개발 인허가가 제주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주도가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를 물려주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 허가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는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개발 허가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원희룡 도정이 올해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특정 행정이 아니고 행정의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지루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인근 마을에 개발하는데 약 1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된 의사를 실현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고 그 의사가 무시되는 그런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주의 개발과 관련된 그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지루하더라도 한 발 그 갈등의 그 양상을 깊이 헤아리고 세심한 행정을 통해서 성숙된 그런 민주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나눈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또 대답을 원희룡 주시죠. 도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론과 의회의 눈치를 보고 인기 영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리병원의 결정이 도지사의 그 고뇌에 따른 결단임을 이해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 행정의 그런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그 신뢰를 추락시키고 그 도민사회의 갈등과 그런 분열 양상을 또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최대한 견제하되 그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신 있고 일관되게 행정을 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10초씩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10초 내외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키워드와 그 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의 행정이 있습니다. 갈등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한 발씩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길거리 위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제주 도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민들이 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같이 좀 돌보면서 그분들이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퇴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산간도로에 결빙 구간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산지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최대 3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내일 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5도로 오늘 아침보다 약간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7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1m 정도로 일고 있고요. 모레 토요일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새벽에 가끔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해. 이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보내드린 7시 오늘 제주 어떠셨습니까?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보는 물론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 주제,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